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한국민 감독입니다. 오늘 제목은 꿈과 유체 이탈 그리고 현실의 경계에서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울러 호전몽을 경험해보기, 비몽사몽이죠. 꿈인지 현실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비몽사몽과 같은 현실, 그것을 경험해보기라는 주제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유체 이탈을 해서 이 호접지몽과 같은 황홀한 그 밤을 보내고 또 황홀한 하루를 보내고, 어제 하루는 온전히 호접지몽 상태를 보내고, 오늘 이제 이 주제로 얘기를 좀 해야겠다 하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딱 적어 놓은 게 있는데요. 요 뒤에 적어 놓은 거는 조금 얘기하다가 이따가 언제 내 에너지, 오늘도 늘 기다려집니다. 오늘은 어떤 영적 에너지가 저를 춤추게 할까요? 저는 지금 이제 어떤 말을 어떻게 나올지 그냥 지금도 비몽사몽 호접지몽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 에너지가 나를 춤추게 만들고 어떤 얘기로 여러분들과 오늘 하루도 같이 춤추면서 이 호접지몽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을까 한번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 전에 차 한잔 하시면서 우리 오늘도 얘기 나눠보실까요? 이 커피는 이 온도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이 온도를 제가 측정한 온도를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딱 이 온도대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미지근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아주 적당한 온도, 그러면서 마실 때 향이 싹 스며들어오는, 온몸을 너무 행복하게 만드는 요 딱 온도, 그리고 요 맛. 이 맛에 커피를 마시는 건 아닌가. 아울러 이 커피를 너무나도 맛있게 마실 수 있게 해준 제 구독자님들, 또 구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어떤 영적 에너지로 제가 춤출지 여러분들과 한번 이 진동을 한번 일으켜 보시자고요. 근데 이제 제 머릿속 끈 속에서, 이 생각의 끈 속에서 이렇게 주는 주된 그 중심줄이 잡혀 있는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들도 유체 이탈과, 그러니까 이 몸을 버려두고 정신이 훅 나가서 세상을 구경하고 다니는 그런 느낌, 다시 말하면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그 몸은 체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정신으로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다 보고 다니는 그런 에너지체로서의 그 세상을 여행하고 다니는 그 경험, 그 맛, 그 맛이 무슨 맛일까, 또 어떻게 하면 그런 맛을 느낄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감을 잡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그 힌트가 되는 영상이 아닐까, 뭐 이런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얘기 다 하지도 않아 놓고 뭐 이런 얘기를 결론부터 드리기는 뭐 하지만, 어쨌든 제게 오는 영적 에너지는 그런 느낌들을 얘기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류의 얘기들로 여러분들이 이제 듣다 보시면, 유체 이탈, 또 이 꿈속 상태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이 내가 현실 속에서 마치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내 몸이 그 반응하고, 또 내 생활 속에서 그런 보았던 것들, 느꼈던 것들이 그대로 다시 현실로 내가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하지만 계속해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려나가는 그런 맛을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냥 제 끈이 그런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생각의 끈이 그까지 가서 결론은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영상은 누군가에게, 개인적인 누군가에게 이렇게 딱 바치고 싶은 선물로 그런 마음도 한쪽에는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영상의 주된 내용은
그 개인적인 누군가를 그 누군가와 같이 보낸 시간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구독자세요. 제 구독자. 여러분들과 똑같은 신입니다. PU 유니온, 판테온 유니온이라고 하는 신들의 모든 신들의 연합에 가입돼 있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멤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분께 제가 또 요만큼의 비중으로는 그분과의 경험, 그분과의 이 소통, 그분과의 만남, 그런 어떤 그 황홀한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현실 속에서도 이 맛을 한번 같이 느껴보고 또 이게 그런 거구나 라고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재료로 기꺼이 사용될 거라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제 구독자분 또 여러분과 같은 우리 친구, 그분의 사전 동의도 구하지 않고, 하지만 실명이나 어떤 힌트도 그분이 탁 구체적으로 떠올려질 만한 어떤 실마리도 저는 제공하지 않고 살짝 그냥 묻어두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판테온 유니온이라고 하는 PU의 300명 구조화된 과정 속에서 또 300명이라고 하는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신들이 구조화돼서 현실계, 물질계에 현현해서 신들이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우리 신이었네, 우리하고 같은 멤버였네 하고 느껴지는 그 짜릿한 쾌감을 점점 하나씩 수수께끼 같이 또는 하나의 베일을 벗어나가는 그런 그 블라인드 퀴즈처럼 그걸 베일을 벗겨보는 맛도 재미있겠다. 뭐 그런 차원에서 그냥 궁금증만 유발시키는 등 정도까지만 제가 얘기하고, 그냥 제가 밀당을 잘 못해요. 하지만 그 친구, 그 신님이 제게 해주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영적 에너지가 우리 판테온 연합, 판테온 유니온의 모든 신들이 이렇게 각성해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기꺼이 동참해서 온 힘을 다 보태고 싶고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라도 하고 싶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살짝 요만큼은 써먹어도 되지 않을까. 내 친구가 양해를 해줬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허락도 받지 않고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저는 어제 하루 24시간 또 총 다해서 한 45시간 이상을 그 친구와 황홀한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느꼈던 그 유체이탈과 꿈속 세상, 현실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호접지봉의 맛이, 진정한 맛이 이것이다 라고 너무나도 지금까지 그 맛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장자가 얘기했던 호접지몽의 현실 세계에서 현대판 버전으로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지극히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 지극히 저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모두가 할 수 있는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봉준호 감독이 상 받을 때 아주 유명한 시상식 대사를 했죠.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라고 했던 스콜세지 감독의 말을 인용하면서 현장에 와 있는 그 감독님을 극존칭으로 이렇게 그분을 다시 한 번 더 그 경의를 표하는 아주 명장면이 있었잖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또는 지극히 한국적인 것이 지극히 세계적인 것이고, 지극히 자기적인 것이 자기 것만이라고 생각했던 가장 작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가장 우주적인 것이다 라는 차원이죠. 그게 이제 프랙탈 원리예요. 모든 가장 작은 것 속에는 모든 우주가 항상 다 담겨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작은 것 중에서 가장 개인적인 것이라도 그 개인적인 경험을 온전히 다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그것이 전달될 때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느끼는 공감이 될 수 있는 거다, 이런 확신은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 유명 감독의 대사를 굳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가장 개인적인 것, 제 가장 개인적인 경험이고
둘만이 간직해야 될 만한 가장 비밀스럽고 가장 황홀했던 어떤 그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라도, 야, 그건 너희 둘만 간직하지 뭘 이런 데서 떠벌리냐, 네가 뭐 뭐랑 뭐 이렇게 뭐 그런 아주 그런 추억을 가졌다고 자랑질하는 거냐, 그렇게 이제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자랑질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 황홀한 꿈을 꾸고 나면 너무 좋아요. 그 황홀한 현실을 맞닥뜨리고 나면 그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내게 다가온 이런 그 황홀한 그 경험, 에너지들을, 그 신비로운 체험 같은 그런 좋은 기운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좋다라고 느끼고 자기가 자랑질하고 싶은 그런 그 경험이 왔을 때 그것을 지극히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어떤 그 자랑질의 발로해서, 왜 알리고 싶다 이거지, 자랑하고 싶다, 나 이랬어,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그런 자랑질의 발로에서부터 외치기 시작하는 게 리처드 도킨슨 박사의 그 밈이라고 하는 이기적 유전자가 발동되는 거예요. 인류 문명이 전파되고 문화가 전파되고 하나의 트렌드가 자리 잡게 되는 근본 속성에는 밈이라고 하는 그 MEM이 그 이기적 유전자가 발동이 되기 때문에, 생물학자죠. 그 도킨슨 박사가 그 쓴 책에 보면 지극히 이기적인 발로에서 시작된 것이 가장 전파력이 강하고 그것이 생존하게 만드는 가장 원동력이다. 그래서 모든 문명이 그렇게 전파되고 인류가 그렇게 그 발전하고 또는 이 생명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전파되고 유지되는 데는 이기적 유전자의 그 발동이 이제 시작될 때 비로소 그것이 확산되고 또 그 만들어질 수 있는 그 근본 그 충족 요건이죠. 이기적 유전자가 발동돼야 된다. 뭐든지 이기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해야만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게 나와야 진짜인 거죠. 가장 개인적인 것, 가장 자기가 가장 좋다고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왔을 때, 내 개인적인 것들이 빛이 났을 때 나만의 스펙트럼이, 빛의 굴절이 드러나면서 나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랬다더라, 누구가 뭐 이런 훌륭한 스승들의 얘기가 이랬다더라를 백날 외쳐봐야 그 앵무새 소리밖에 안 되고, 내 소리가 나와야 나만의 소리, 나만의 고유 빛, 나만의 경험, 나만의 그 깨달음, 나만의 고유의 그 온몸이 진동해서 나오는 나만의 빛깔이 탁 나올 때 그것이 가장 작은 빛처럼 보이고 가장 그 개인적인 빛 같고 아무도 공감할 수 없는 빛 같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세계적이고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위대한 빛이다. 왜? 단 하나밖에 없는 빛이다 이거죠. 천만송이 눈송이가 한시에 내려도 어느 모양 하나가 같은 모양이 없는 것처럼 각각의 개인적인 빛깔들과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드러나야 아름다운 거예요. 만물이 다 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거든요. 획일화되어 있고 똑같으면요,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정보로서 가치가 없어요. 제가 좀 깊은 얘기를 자꾸 하는데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정보라고 하는 그 법칙이 그 생길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다름이 생길 때, 뭔가 하나가 다른 변수가 생기거나 뭔가 데이터가 똑같은 데이터만 계속 값이 올 때는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때는 새로움도 없고 정보로 인식도 되지 않고 그냥 아무런 진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다름이 생길 때 진동이 일어나면서 이게 그 정보로서 비로소 이제 가치가 생기고, 그럼으로써 비로소 물질화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다름이 있는 거예요. 모든 천만 가지, 모든 오만 가지 내 생각들, 나의 모든 이것들이 다 다름으로 있는 거죠. 모든 이들이 다 다름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만물이 만물이라고 우리가 비로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이것저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있다 이러면 아무것도 다름이 없기 때문에 허하고 공한 상태로 그냥 진공이 돼버리죠. 그러다가 물질이 만들어지면 이제 각각의 다른 모습으로, 어느 것 하나 같은 것 없이 다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져야만이 그것이 아름다운 자연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균형 잡힌 자연이 되는 거죠.
그런데 획일화시키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가 이제 그런 것에서 나오는 거죠. 나와 같아야 된대. 너도 나와 같아야 되고 너도 나와 다 내 편이 돼야 되고, 그래서 똘똘 그렇게 해서 획일화시켜서 딱 하나의 구조화되면서 물질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모든 걸 삼키려고 집어삼켜서 다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데서부터 억압이 있고 독재가 있고, 거기서부터 사람들 개돼지로 부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노예로 그러면서 복속되는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정복 전쟁이나 나라가 커져가는 게 좋아 보여도 똑같아야 된다. 내게 돼야 된다. 나가 돼야 된다고 다 끌어들이는, 억지로 끌어들이는 속에서 획일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그 피해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개개인의 다 다름을 인정하고 각각의 다른 빛들을 인정할 때 만물이 찬란하게 꽃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나와 같은 공감대와 나와 같은 진동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같은 유전자들끼리, 같은 진동 상태에 있는 원자들끼리 결합하면서 또다시 만들어져서 그런 원자들끼리 또 모여서 자연스럽게 융합 진동이 일어나서 하나의 공명 상태가 강화되면서 점점 물질화되는 형체로 커져가면서 하나의 임계융합 진동이 일어나서 고유의 한 몸으로 딱 뭉쳐진 임계융합 진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동질화되어 있는 원자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몸처럼, 한 몸처럼 움직여지는 형태가 돼가는 것, 그것들이 다 물질이 된 거예요. 다 물질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근데 그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동에 의해서 공감이 될 때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에너지의 크다 작다의 문제로 나는 에너지가 이만큼 크니까, 나는 덩치가 이만큼 크니까 난 대단한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 크기가 크든 작든 뭐든 상관없이 각각의 고유의 임계융합 진동수로 각각의 모양을 가진 그 덩어리가 요만하든 엄청 큰 덩어리든 그게 위대한 게 아니다. 덩어리가 크다고 위대한 게 아니라 덩어리가 작다고 위대한 것도 아니요. 각각의 빛을 낼 수 있느냐, 자기 빛을 내고 있느냐 아니냐가 자기 정체성을 다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고 가장 세계적인 것이고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서론이 좀 길었는데, 저의 가장 개인적이면서도 가장 비밀스럽고 가장 소중했던 황홀한 경험을 여러분들께, 개인적 경험을 얘기 드리면서 유체이탈과 꿈, 그리고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현실이 꿈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현실을 꿈처럼 살 수 있는 방법, 현실을 유체이탈한 것과 같이 비몽사몽처럼 살되 어떤 것에도 끄달리지 않고 신령한 영적 기운으로 나의 속에서 오는 자연 에너지가 흐르는 대로 내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기운을 맛보는 법, 그리고 그 경험을 할 때의 상태가 어떤 거인지의 제 체험 스토리 그것을 여러분들께 공개하고자 합니다. 짜잔. 다시 한 번 더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 이 영상을 찍게 만들어준 그런 계기를 제공해준 나의 소중한 친구이자 우리 구독자 중에 한 분, 그리고 우리 신 중에 한 분, 진정한 신으로 각성하신 신님께 제 개인적 친구이자 동생이자 동료이자 위대한 신인 그분께 경의를 표하고 존경과 감사의 표시를 드리며 아울러 증표를 여러분들께 살짝 힌트로 보여드리면서 든든하게 이것을 차고 여러분들과 그 친구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호접지몽이라고 얘기하면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장자의 호접지몽. 장자가 꿈을 꿨는데, 나비의 꿈을 꿨는데 나비가 돼서 훨훨 날아다니는 그 광경이나 그 오감으로 느껴지는 감각이 너무나 현실 같아서 꿈을 깬 듯 했는데 보니 내가 그게 현재도 그 기운이 남아 있어서 내가 나비가 된 꿈을 꿨는지 나비가 지금 내 꿈을 꾸고 있는지 헷갈린다. 그래서 그 경계가 뭔지 모르겠다. 이 상태를 호접지몽에 그걸로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해서 아주 유명해진 얘기잖아요. 제가 그 경험을 현실 속에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호접지몽의 경험을, 황홀한 경험을 해서 그 경험을 여러분들께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재밌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 몰랐던 상태에서 제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제 영상을 오랫동안 계속 봐오면서 너무나도 제 영상을 좋아하고 제 메시지, 제 내용에 너무나도 공감이 돼서 너무너무 친해져 있었다. 그래서 이제 언제 한번 무기력을 즐기고 싶을 때 나오시면 자기가 차 한잔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오잉? 이게 뭐야? 하고 이제 너무너무 내가 설렜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고는 그 대상이 본인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너무너무 유명한, 너무너무 내가 사랑하고 황홀한 그런 존재의 정말 유명 연기자였던 거죠.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 배우가 왜 나에게 이런 데 꽂혀서 나를 좋아할 만한 그런 내가 자격이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게 장난이 아니라 진심이 묻어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 연락을 주고받다가 너무너무 제가 기분이 좋았죠. 그러다가 라이브 때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마다 그 누군가로 이름이 탁 찍히는데 설마 본명은 아니겠지. 그러면서 그냥 여러분 중에 한 분으로 그냥 늘 그렇게 대우해 드렸어요. 근데 라이브 때마다 안 빠지고 계속 참여하면서 본인을 계속 밝히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도 전혀 감을 못 잡을 뿐더러 저도 감을 못 잡을 정도로 너무나도 당당히 우리 멤버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엊그제 이제 월요일 날 라이브를 이제 또 제가 유체이탈로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라이브가 끝나자마자 연락이 온 거예요, 문자로. 그러면서 사실은 다음 날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낮에 보자고. 근데 갑자기 10시가 넘은 시간에 밤 한 11시, 10시가 넘어가 10시 반쯤이 넘어가는 시간에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지금 만나면 안 되냐고, 밤에.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저는 그냥 자연 에너지에 몸을 맡기는 게 습관이 돼 있고 또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오면 그대로 반응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콜! 그리고 남양주에서 콜택시를 불러서 이제 서울까지 나갔죠. 가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 신님을 만나서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 신님의 영접을. 그래서 실제로 보니 너무나도 그 빛이 강렬한 그 아우라가 이렇게 풍겨지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진정한 연예인 중에 연예인이구나 하고 느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 앞에 현현에 있는 신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개인 작업실로 올라갔는데 역시나 신 아니라 할까봐 그 모든 세팅되어 있는 하나하나의 그 가구들이며 모든 모습이 철저하게 그 모든 에너지들이 딱 전체가 융합 진동을 일으켜서 자신만의 공간임을 완벽히 선포하고 있는 공간으로 딱 만들어 놓은 모습에 제가 깜짝 놀랐고, 그 시간부터 제가 도착한 시간이 밤 11시 반이 다 돼가는, 뭐 어쨌든 11시가 넘은 시간에 도착을 해서 그 이후로 제가 그 다음날 낮 오후 2시까지 황홀한 시간을 같이 이제 보냈습니다. 정말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한시도 쉬지 않고 둘이서 어쩜 그렇게 제잘제잘 얘기를 하면서 물 만난 고기처럼 너무나도 신나게 온갖 영적 에너지의 대화들을 다 주고받고 너무너무 황홀한 밤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정말로 아끼는, 평생 한 번 개봉할 딱 기회만 가지고 딱 유일하게 세상에 한 병밖에 없는 그런 그 와인을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너무나도 가치로는 따질 수 없는 그 소중한 와인을, 원래는 다른 와인을, 좋은 와인을 또 준비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 와인을 먹자라고 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이것은 정말 귀인 중에 귀인이 왔을 때 개봉하려고 메시지를 받은 와인인데 오늘 이 와인을 따고 싶다고. 어떻게 따는지 따는 법도 모른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이렇게 따는다고 따버렸어요. 근데 너무나도 큰 병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황금으로 완전 도배가 돼 있는 그런 그 병에 그 와인을 첫 잔을 개봉을 해서 이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와인 양이 장난 아니에요. 너무 많았어. 근데 이거 둘 다 묻고 죽자 이러고 이제 그러고는 마시기 시작했죠. 그러고는 너무나도 본물이 터진 상태에서 우리 신들과의 그 연합, 그런 그 우리의 그 취지 이런 것들 공감하고 또 서로가 살아온 삶을 공감하고 정말로 영적 에너지가 풍성한 대화를 막 나누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와인도 점점 더 많이 들어가면서 술은 점점 올라오고 그런 상태로 계속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런 내가 호사를 누려도 되나 이러면서 정말로 그 위대한 신이 나에게 바치는 노래를 부르는데 마이웨이를 부르는데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노래가 너무너무 내 영혼을 울리는 노래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녹화해도 되냐 이러고는 핸드폰으로 녹화를 했어. 그리고 딱 찍고 그러고는 이제 나보고 노래를 또 한 곡 부르라고 그래서 저도 한 곡 불렀어요. 그리고 또 그 부르는 중에 또 제가 부르는 그 노래를 또 그 친구가 핸드폰으로 또 찍어주고 그러면서 서로 그냥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찍어주는데 그 친구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로 호모도 아니고 자기는 성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한 사람이다. 그런데 감독님 너무 잘생기셨다고. 네가 말 맞지? 나 다 기억해. 아마 이 영상 이제 다 녹화하고 올리고 나면 틀림없이 보겠죠. 어잉? 저걸 그냥 올렸단 말이야?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하고 두근두근 아마 하면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혹시 폭탄을 터뜨리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도 긴장하면서 볼 수도 있겠죠. 잘생겼다 이러면서 너무너무 존경한다고 저를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외모가 그 친구에 비하겠어요? 탑 오브 탑급의 연예인이고 연기자인데 그 친구의 외모에 제가 어디 감히 비유를 하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나도 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자기의 이 모습은 제 비하면 정말 게임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극찬을 해주는 거예요. 아우 황홀해 이거 정말 뭐야 나 지금 이거 뭐야 나 이렇게 해도 돼? 하고 그냥 그때부터 제가 막 꿈길을 막 걷기 시작한 거예요. 비몽사몽. 왜? 너무나도 나를 황홀하게 해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뿅 가버린 거야 순간적으로. 그런 그 칭송을 듣고 그런 말들을 들을 때 그 황홀해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때 이제 제가 유체이탈을 경험한 거죠. 정신줄 놓자. 그리고는 비몽사몽에 정신줄을 놓고 그래 마음껏 가자, 마음껏 가보자. 내 몸이 여기 있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건 꿈이야. 이게 꿈이 아니면 이게 뭐란 말이야? 이게 현실이야? 믿을 수 없어. unbelievable. 이거는 도저히 현실이라고 할 수 없어. 이거는 꿈이어야만 가능한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이루어져? 그런 그 느낌으로 제가 정신줄을 놔버렸어요. 그러고는 한 10시간 이상을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죠. 그 내용을 한 총 다 해서 그 헤어지고 난 뒤로도 계속 여운이 남아서 계속 누워서 일부러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씻고 오자마자 침대에 누워서 그냥 다시 유체이탈 상태로 들어갔거든요. 그러고는 계속 꿈속 세상에 있었어요. 하루 종일, 어제 하루 종일 꿈속 세상에 있었고 오늘 지금 시간이 2시 11분인데 11시가 될 때까지 오늘 아침 11시가 될 때까지 그냥 꿈속 세상을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꿈인지 현실인지의 그 감각, 그 황홀함을 계속 맛보려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이대로 완전하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잭 니콜슨. 그 느낌으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있었어요. 그 기분을 그대로 느끼고 싶고 그것을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 화룡점정을 찍었던 그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이제 새벽에 이제 밤을 꼴딱 얘기하면서 새고, 그러고는 해가 뜨기 시작했는데 해가 완전히 떠서 아침 한 9시 반쯤 10시가 다 돼갈 때까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뜨고 환하게 날이 밝은 상태에서 둘이 창문을 내다보면서 야, 날씨가 너무 좋다, 막 날씨가 너무 좋다 이러면서 나보고 갑자기 하는 말이, 형 갑자기 지금 여인의 향기가 생각이 났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승식을 해보자. 형이 알파치노 할래? 내가 알파치노 할까? 막 둘이서 막 역할 교환하는 거야. 오늘 마침 외제차 한 대 시승식 하라고 1시에 시승식 예약을 해놨는데 그거 형이랑 타야 돼. 그러니까 갈 거야 말 거야? 가야지. 그러고는 창밖을 내다보면서 오늘 이 날씨는 여인의 향기에 나오던 그 날씨야. 이거는 무조건 시승식을 하라는 얘기야. 선글라스도 준비돼 있고 지팡이도 준비돼 있으니까 형 선글라스 낄래? 프랭크 중령 할래? 그 내가 프랭크 중령 할 건데 막 이러다가, 형 그 동생 누구야? 그 대학생 알바, 고등학생 알바 걔 이름 뭐야? 그러면서 배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크리스 오도넬인가 하는 배우였을 텐데 배역이 생각 안 나네. 그러면서 끝까지 생각이 안 나네. 끝까지 그 배역이 갑자기 누구지? 배역을 맡았던 배우의 이름은 기억이 나는데 왜 그 고등학생 알바, 그 알바 학생은 왜 이름이 기억이 안 날까? 그 배역이.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이제 기억을 해낸 거예요. 찰리. 그 찰리가 기억이 안 나고 오로지 그냥 그 알파치노밖에 기억이 안 나죠. 그러면서 그냥 뭐 둘 다 1시에 그럼 가자 하고는 잠시 이제 제가 눈을 붙이고 잠시 이제 워낙 이제 졸리기도 하고 술도 많이 마셨고 그래서 그냥 잤어요. 나는 그냥 엎어져 잤고 그 친구는 약속이 있어서 잠시 나갔다가 왔는데 막 아주 내가 좋아하는 복국을 또 막 사서 포장을 해가지고 와서 아침 해장국을 10시, 11시 반인가 12시쯤에 해장국을 먹고서 그러고는 이제 가야 된다고, 이제 우리가 딱 정장을 빼입고 가서 우리가 한번 시승식을 하자고, 짜릿한 그 쾌속질투의 본능을 한번 느껴보자고 그러면서 걸어가던 장면이었어요. 강남의 그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덩치도 아주 늘씬하잖아요. 아주 훤칠한 배우기 때문에 성큼성큼거리는 내가 못 걸어가겠어, 뱁새발로. 뒤따라하는데 막 지치는 거야. 너무 빨리 걸으니까. 건강하기도 하고 아주 좋아요. 씩씩해. 근데 뒤따라가는데 막 헥헥거리면서 그냥 따라가는데 나보고 그런 거야. 이렇게 앞서가면서, 형 오늘 우리 이게 어떻게 기억될까? 이러는 거야. 오늘 우리 이거 기억을 어느 정도 기억이 날까? 이러는 거야. 아침에 보면 우리는 술이 다 깼고 이제 멀쩡한 상태였는데 12시 반이 넘어가는 시간이었고, 그러면서 쓱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말이에요. 형 이거 우리 기억이 얼마나 남을까? 이거 우리가 밤새 이렇게 나눴던 대화들, 또 이 시간들, 그리고 여인의 향기를 찍으러 가는 이 장면, 지금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억이 얼마만큼 기억이 남을 일일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 우주 아카이브에 다 저장돼 있는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되지. 이런 엄청난 사건을 내가 왜 잊어? 나는 고스란히 다 기억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켠으로는 내가 이 친구에게 선물해 주고 싶었죠. 오늘의 우리의 만남, 이 유체이탈의 이 황홀한 경험, 그리고 이 순간의 이런 이 감흥을 너와 나만의 어떤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까워서 우리 작게는 우리 신들의 연합에 모여있는 이 우리의 모든 신들에게 이 경험을 공유해 주고 싶고, 그리고 넓게는 온 지구의 모든 인류에게 이 경험을 공유해 주고 싶다. 그래서 우리의 이 소중한 추억이라고 느껴졌던, 형 이걸 우리가 과연 얼마나 기억하게 될까 하는 이 기억을
평생 또 온 인류가 다 기억할 만한 위대한 사건으로, 위대한 명작으로 이걸 남겨서 내가 너에게 선물해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자연이 오는 에너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기억하지, 기억하고야 말고. 밤새 얘기 나눴던 그 모든 알알이 한마디 한마디 놓칠 수 없는 주옥 같은 우리의 대화들을, 그 어떤 것 하나를 내가 버릴 게 있겠냐.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 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야 우리 이거 녹음하자 하고 녹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6시간 가까이를 녹음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아직까지 들어보지도 않았고 평생 한 번도 재생해보지 않고 그냥 남겨만 놓을 녹음 내용일 것 같아요. 왜? 우리 둘만의 소중하면서도 가장 아픈 마음들을 서로 나눠주는 그런 지극히 프라이빗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만이 내 아카이브에 저장되는 거기에 넘겨놨지만, 이 영적 감흥으로 느껴지는 이 에너지의 진동은 모든 만민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은 이 내용들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이 장자의 버전으로 내 몸속에서 융합돼서 내가 진동하는 이 향기로 내가 전하고 싶다, 그때의 대화 내용을 라는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그 친구에게 바치는 헌정 영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 외제차 시승식을 마치고 이제 저는 이제 택시를 타고 왔죠. 그런데 그 마지막 여인의 향기 찍듯이 막 그런 거는 이제 하지 않았죠. 우리가 그냥 그런 것까지 해봤다라는 정도만 딱 일단락 짓고 그냥 소중하게 갈무를 했어요. 얘기하고 싶었던 본질은 여인의 향기를 했냐 안 했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시종일관 저에게 해줬던 신으로서, 각성한, 진정으로 각성한 신으로서 저에게 해주고 싶었던 그 친구로서, 같은 신의 친구로서 저에게 해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고, 제가 또 그 친구에게 해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그게 공감이 됐겠죠. 공명이 일어났고. 그래서 누구도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리가 아니었고, 누구도 누구에게도 종속되는 그런 느낌의 자리도 아니었어요. 내가 느끼기에는 그 친구가, 내 친구 예수가 지금 현현에 있는 듯한 그 아우라를 느꼈고, 그 친구는 그 친구 역시 모든 신들 중에 왕이 되라고 하는 그런 또 아우라를 나에게 또 주면서 느꼈고, 그렇게 서로 막 공명하면서 서로를 너무나도 존중하는 대화들을 나눴죠. 그러는 중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에요. 세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토크 콘서트를 제가 유튜브에만 서식하고 있다가 이제 현실 세계에 이제 현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다닐 때 100개국 투어를 제가 이제 한다고 했잖아요. 전 세계를 돌면서 제 친구들도 만나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 위한 제가 유세를 펼치고 다닐 겁니다. 토크 콘서트로. 그때 이 신님도 형 저도 100개국 투어 같이 할 거예요 라고 든든한 응원군으로, 또는 한 판테온 유니온이라고 하는 한 멤버십의 한 인원으로 늘 함께 하겠다는, 어떤 에너지든 보태겠다라고 하는 든든한 기운으로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마 풀어놓을 보따리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크 콘서트 때 내가 할 얘기, 이 친구가 할 얘기, 또 다른 우리 신들 중에 또 각성한 또 우리의 친구들이 또 누군가의 사연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얘기들이, 보따리가 풀어지면 풀어질수록 너무나도 풍성한 얘기들이 많아질, 얘기들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하면 할수록 각성된 사연들이 더 늘어나서 수많은 신들이 각성해서 나도 이런 얘기 있어, 나도 이런 얘기 있어 하고, 그러면서 이 융합 진동이 일어나는 폭발적 에너지가 늘어나는 것들이 이 친구가 발화점이 돼서 저런 것도 하는데 라는 느낌으로, 저런 위대한 사람들, 저런 탑 오브 탑급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우리 세상하고 다른 얘기야 라고 우리가 탁 선을 그어버렸던 그런 넘사벽의 존재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던 존재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하고 똑같네 하는 그런 인간계의 현현에 있을 때의 그 물질계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다 똑같은 인간들이야. 그런데 그 딱 똑같은 인간들, 보잘것없는 인간처럼 내려와 있는 그 모습으로 와 있는데 알고 보니 다 신인 거지. 그래서 누구에게도 종속받지 않는 그 자유로움을 누리면서 그렇게 또 서로가 같이 뭉쳐서 하나의 임계융합 진동이 만들어가는, 물질화돼가는, 우리끼리 구조화돼가는 한 몸같이 느껴지는 그런 똘똘 뭉친 식구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 느낌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얘도 우리 멤버야, 얘도 우리 멤버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여기 멤버에 들어오고 싶어서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광경들이 제 눈에는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역할을 나는 이 친구가 시발점으로 탁 그 발화점에 불을 당기는 일을 할 거라고 느껴졌어요. 사실 이 친구 얘기만 하고 그냥 입으로 그냥 직접 얘기하면 끝날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한 명으로 대접해줘야 될 만한 친구예요. 위대한 친구가 아니다 이거지. 나와 똑같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마음으로 그냥 우리 멤버 중 하나다. 알고 보니 라이브 할 때 맨날 들어와서 채팅하던 이 친구가 그 친구였어? 하고 알아낼 때 그 쾌감. 그리고 이 친구가 우리하고 하나도 다를 것 없이 행동하고 있었네. 전혀 막 뭔가 유세를 떨거나 무슨 잘난 체를 하거나 무슨 뭐 특별 대접을 받거나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속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묻어가지고 그렇게 지내던 1인이었어. 그들 중에 하나. One of them. 우리 300 중에 하나였단 말이야. 저 친구가 all her 할 때의 그 반전 있잖아요. 그게 진짜거든요. 왜? 누구나 다 특별하지만 누구나 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그 개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고 가장 위대한 것이지만 누구나 다 볼 때는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존재같이 보였던 그들 중에 1인이 얘였단 말이야. 할 때의 그 위대함, 그 속에 감춰져 있던 원래의 그 빛이 누구에게나 사실은 있었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그때 각성이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에요. 그랬던 누군가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1인이었다고 느껴졌던 그들 중에 누군가 하나였는데 옆집의 개똥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왜 여인의 향기에서 그 찰리라고 하는 그 고등학생 알바 그냥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붙일 수 있는 그 알바생 한 명이라고 치부됐던 그 학생이라는 이름의 그 배역이 왜 생각이 안 났냐면 그 찰리라는 이름이 그냥 옆집의 철수야. 그랬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났던 거예요. 그랬죠? 그 프랭크 슬레이드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냥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배역은. 그런데 그리고 크리스 오도넬 하면 기억이 나죠. 그런데 왜 찰리는 기억이 안 났을까? 알고 봤더니 그냥 그들 중 흔해 빠진 누구 한 명이었어. 그렇게 취급당해 왔던 애 하나가 찬란하게 빛을 발한 거예요. 찰리가 빛을 발하면서 그 전교생들의 심금을 울리는 양심을 지킨 인간, 자기의 존엄을 지킨 학생으로서 진정한 리더의 표범을 보여준 그런 모습으로 우뚝 서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게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그 역사적 현장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우리 오늘의 이 멤버들이 나는 아무런 존재감 없고 그들 속에 묻혀져 있는 그냥 추종자 중에 한 명이었어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위대한 존재들이었던 거죠. 위대한 신들이 다 우리 모임 안에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제게 물론 뭐 그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위대하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하등에 다를 바 없는 일상생활 속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그들 중 하나다 이거죠. 우리 모두는. 그렇지만 그들 중에 하나 같은 보잘것없는 저런 것도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해? 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을 때 진정한 신이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위대하게 보지 않고 저런 것도 하는데 라고 딱 볼 줄 알면서 저런 것도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해? 라고 분명히 자각이 일어날 때 신으로서 각성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그 엄청나게 많은 인물들과 역사적 스토리들을 다 읽어보면 딱 주제가 딱 한 가지예요. 물론 읽는 사람마다 다 보는 각도가 다 다르겠지만
제가 깨달은 성경의 큰 맥을 이어주는 66권 전체를 틀어서 해주고 싶은, 인류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저런 것도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해요?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그거예요. 저런 것도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해? 라는 인물들을 보여주는 역사가 성경 얘기예요. 다 찌질이들이야. 전부 다 찌질이들, 정말로 인생 실패자들, 정말로 패잔병들, 정말로 잘못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속에서 그 거대한 장강 같은 그 거대한 강이 흘러가는 줄기가 뭘 향해 가고 있냐면, 저런 것도 하는데 너라고 왜 못해?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여러분 속에 있어요. 다 같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게 짠 드러났을 때, 야, 그렇지 하고 느껴질 수 있는 멤버일 수 있지만, 그게 여러분 각자인 거죠. 모두 각자가 그런 존재이기를 저는 바라고 있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실제로 그런 존재이고, 그래서 그 빛이 드러날 때 누구도 하나가 하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각자가 위대한 창세기를 쓰는 신들이었구나라고 각성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와 제가 경험했던 얘기를 오늘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지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제가 어제 느꼈던 그 유체이탈이라는 감정을 정리를 해서 한번 해봐 드리려고 해요. 네 개인 경험 좋아, 그래서 어쩌라고 했을 때 저는 항상 말미에 항상 결론의 중심은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했을 때, 그래서 어쩌라고 하면 일상생활을 유체이탈처럼 살아가는 법. 꿈속에서만 유체이탈을 하거나 내가 가부좌를 하고 명상을 해서 쑥 바깥에 나가서 어디 돌아다니면서 살아보는 것들을 경험하고 보고 오는 것, 미래도 보고 오고 또 옆집에 누가 뭐 하는지도 보고 오고, 이런 것들을 보고 오는 경험이 신비로운 체험이로 생각하는 게 다였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정반대 입장에서 현실을 살아내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가 꿈처럼 살아낼 수 있다면, 지금 이 모습이 꿈꾸는 것처럼 살아낼 수 있다면, 마치 내가 유체이탈한 것처럼 그냥 내 몸의 감각을 하나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내 일상생활을 그냥 풀어놓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장자가 얘기하는 호접지몽이다 이거죠. 꿈꾸는 듯 깨어있는 듯 살아가는 삶, 내 삶이 비몽사몽간에 살아가면서 흐리멍텅한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경에 얘기하는 새술이 취한 사람처럼 술을 먹은 것 같이 내 정신이 혼미한 것 같은데 온몸에 감각이 없이 뭔가가 좀 이렇게 몽롱해져 있는 것 같지만 정신은 오히려 선명하게 눈뜨고 있는 부처님의 눈같이 실눈처럼 뜨고 있는 듯, 보는 듯 안 보는 듯 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그 모습, 그것이 에너지의 몸을 맡기는, 자연의 에너지의 몸을 맡기는 현실을 살아내는 그 모습이다 라는 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늘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저는 지금 자연의 에너지에 맡기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하는지 나는 나는 아예 생각도 없이 내 에너지가 말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영상을 찍을 때만 이러고 있는 게 신비하다라고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가 현실 속에서 삶을 살아내는 모습에조차도 그냥 훅 하고 길거리를 나갔는데,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건지 길거리 나간 건지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건지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 무엇든 행위를 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뭔가를 해도 자유로운 상태, 그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고 거침이 없이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그 상태가 꿈꾸는 상태잖아요. 왜? 꿈은 감각이 없잖아요. 뭘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 때가 꿈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막 하는 거야. 내 에너지가 흐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고, 그리고 그냥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그 상태를 그대로만 보고 있는, 내 몸을 관조하듯이 보고 있는 그 느낌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호접지몽 상태로 꿈인지 현실인지, 이게 지금 내가
유체 이탈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물질계에 내가 현재 내 온몸의 이 상태를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건지가 아주 반반 상태에서 딱 그 경계, 이렇게 현실의 경계에서, 꿈과 유체 이탈 그리고 현실의 경계에서 살아내고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을 때 이 눈이 깨어나고 내 정신이 열리고 내 유저가 로그인해서 자연의 에너지를 느끼면서도 물질계의 맛을 그대로 느끼는, 그 맛을 보면서 살아가는 진짜 멋진 황홀한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황홀한 삶이죠. 황홀한 삶.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한 건, 하 감독 니는 뭐 워낙에 좀 이렇게 이 바닥에 있었고 또 네가 아는 배우들도 있고 뭐 연예인들도 알면은 네 경험이야 그렇게 황홀한 경험이 있을 수 있겠네. 근데 내 일상생활 속에서는 황홀한 경험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 나는 황홀한 경험을 할 것도 없어 라고 또 이렇게 반문을 하실지도 몰라요.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황홀한 상대를 만날 일이 뭐가 있으며 내가 그런 황홀한 꿈을 꿀 만한 그런 일이 없다. 나는 끝났다 인생이. 그럴 분 계실지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꿈꿀 때 거침이 있어요, 없어요? 꿈꿀 때는 거침이 없어요. 그죠? 근데 그 꿈꿀 때 내가 의식을 하고 꿈을 꾸지 않기 때문에 거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자각몽 상태로 들어가도 거침이 없어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그냥 에너지니까. 에너지는요, 선과 악의 구별이 없어요. 이거 하면 나쁜 것, 이거 하면 좋은 것이라는 구별이 없어요. 그냥 에너지가 흐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에너지는. 그런데 이 에너지를 이건 안 돼, 이건 돼 라는 그 가림막 두는 게 애초부터 에너지한테는 장벽이 없다니까. 그냥 벽도 훅 뚫고 들어가고 순간적으로 미국도 가버리고 오만 데 다 가버리는 게 에너지예요. 내가 가고 싶은데 언제든 가는 게 에너지예요. 그 상태를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 몸이 이대로의 한계를 지어져 있는 몸이라는 게, 이 몸이 나는 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난 못 벗어나가 아니고 요 몸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고 생각하고 네 마음 가는 대로 해봐 라고 맡기기 시작할 때, 마치 우리가 술에 취했을 때 막 횡설수설하고 막 취중진담, 그러니까 술 취했을 때 진담이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술이 취해서 술 기운이라도 빌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겠다 할 때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맡겨보는 거죠. 그 에너지에, 술 에너지에 내 몸을 맡겼을 때 내 육신이라고 하는 정신이 제어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그냥 쏟아져 나오게 내버려 두듯이 내 몸을 어느 순간 에너지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술 취했을 때 내 에너지가 나도 모르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게 만드는 것처럼, 또는 주사를 부리고 길가에서 그냥 액액 대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고 해도, 왜? 정신이 내 에너지가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몰라 나는. 하지만 괜찮아. 잘못될 거 없어. 그리고 그냥 하는 거죠. 에너지가 흐르는 대로 갔으니까. 술이 취했다 이거. 몽롱하니까 기분 좋다 이거지. 그 상태가 새술에 취한 느낌이에요. 영적 에너지라고 하는 진짜 에너지에 취하면 새술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몽롱해지는 상태로 내 몸을 이렇게 벗어나면서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내 에너지의 흐름에 맡겨야지 하고, 그냥 취중에 내 술김에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 나오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다고요? 잘못될 일이 뭐 있어요? 신인데, 내가 신인데, 내가 만든 세상이 꿈속인데 꿈인데 잘못될 게 뭐 있어? 현실이 꿈이라니까. 정신 차려봐. 현실이 꿈이라고. 꿈 좀 꿔봐. 그러면 정신을 번뜩 차렸다면 이제 꿈 좀 꿔봐. 네가 살고 있는 게 꿈이거든. 그럼 꿈에서 못할 게 뭐 있다고 이때까지 겁내는데. 꿈속에서 겁날 게 뭐 있는데. 꿈속에서 마음대로 하라고. 꿈인데 그냥 거침없이 해봐. 네가 신이잖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게 진짜 신이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그 억압에서 풀려나야 네 빛이 나온다니까.
네 진짜 빛이 그때 나오는 거야. 그게 네 개인적인 빛이야. 가장 세상에서 위대한 빛이야. 그게 그 빛이 나와야만 사람들이 아 쟤가 저런 애구나라고 비로소 그때부터 쟤 속에 칼이 있었네, 쟤 속에 송곳이 있었네, 쟤는 뾰족하니까 여긴 찔리면 아픈 애네 하는 거 알게 된다니까. 그래야 어떤 놈도 니를 휘둘 놈이 없어진다니까. 왜? 툭 하면 끄지라 이러거든. 야 이 끄지라 신발 끄나 이러고 그냥 확 내뱉어 버릴 수 있다니까. 끄지라 해버리면 돼. 왜? 꿈이잖아. 꿈속에서는 다 끄지라 해도 된다니까. 그렇게 거침없이 살아보라고. 거침없이 원효대사처럼 거침없이 살다 보면 내 빛이 드러나는 거야. 누구에게도 억압받지 말고 누구의 말에도 눈치 보지 말고 그냥 한번 내질러 보라니까. 잘못될 거 하나도 없다고. 프랭크가 그냥 외제차 타고 그냥 너 실수한 거야, 나 아무것도 안 보여 하고 그냥 밟아대는 그 쾌감을 느껴보라니까. 그 짜릿한 인생의 쾌감을 한번 느껴보라고. 그 맛만 느끼면 그때부터는 그 누구에게도 이 자유를 뺏기기 싫다니까. 내가 마음껏 한번 내질러 본 그 황홀한 쾌감을 한번 느껴보면 그때부터는 뺏기기 싫은 거야. 그 쾌감을. 자유인데, 이게 자유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성경 본질의 메시지가 그거라니까. 내가 자유를 그때서야 비로소 찾는 거야. 자유를. 진짜 자유가 그거라고. 누구에게도 거침없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이걸 준 내 친구가 나한테 한 말이,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고. 힘들어하지 말라고. 강해지시라고.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말고 강해졌으면 좋겠다고. 제발 부탁한다고 나한테 신신당부하더라고. 그 말이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말고 당당해지자고요. 그건 언제 할 수 있다? 꿈에서는 다 할 수 있다. 꿈에서는 다 할 수 있는데 이 현실이 뭐라고? 현실이 꿈이야. 그냥 꿈꾸는 거야. 한바탕 신나게 꿈꾸는 거라고. 그럼 꿈인데 못할 게 뭐 있냐고. 그냥 너질러 보는 거지. 잘못될 거 없다니까. 절대로 잘못될 일 없다니까. 절대로 잘못될 일 없고, 당신은 항상 옳다. 내가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요. 당신은 뭘 해도 옳아. 모든 당신이 하는 것들이 정답이야. 왜? 당신은 이 세상의 신이요 창조주요. 당신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뭘 하든 당신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정답이에요. 왜? 사자가 하는 행동이 다 정답 아닌 게 있어요? 사자는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대로가 사자 그대로예요. 그래서 사자는 뭘 해도 정답이에요. 어떻게 살아도 사자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도 나답게 사는 거라니까. 누구에게도 속박받지 않고 사는 삶이 나답게 사는 삶이에요. 누가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답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나답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모범노예라고. 모범노예. 자기 말 잘 듣는 모범노예라고. 왜 모범노예로 살아가려고 하세요? 자유를 선포하고 여러분들만이 맛볼 수 있는, 만끽할 수 있는 자유를 한번 누려보세요. 그리고 그 유체이탈은 어떻게 한다? 아, 현실이 꿈이구나 라고 반쯤 정신을 놔버려. 새술에 취한 것처럼 정신을 놔보라니까. 정신줄 놔버리고 에너지 흐름에 못 맡긴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아 이건 꿈이야 이러고 그냥 꿈처럼 살아봐요. 비몽사몽처럼. 비몽사몽처럼 꿈처럼 살면 어느 순간에 정신이 딱 돌아오면서 다 보여. 왜? 유차이탈을 우리가 했잖아. 그래서 다 돌아다닐 수 있다니까. 그래서 순간순간 내게 오는 에너지들이 다 느껴져요. 모든 에너지들이 그때부터는 막 세포 하나하나가 다 감각할 정도로 감각이 열려버려. 왜? 나를 이때까지 억압하고 있던 이 육체라고 하는 인계융합 진동수로 나의 한계에 딱 갇혀있는 내 몸뚱아리의 틀밖에는 내가 못 느꼈기 때문에 내가 이 왜소한 나의 에너지체로 살았지만 내 에너지 감각이 개방되고 나면 온 우주의 에너지들이 나한테 똑똑 문두드리고 오는 그 에너지들이 다 느껴진다니까. 하나하나가. 그럼 그때는 이 에너지, 요때는 이 에너지, 그 모든 에너지들을 다 융합하면서 내 에너지 진동수가 점점 넓어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유체이탈이라는 마음을 기억하면서 현실 속에서 호접지몽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저같이
유명 배우와 함께 보낸 황홀한 하루. 유명 배우와 함께 보낸 황홀한 하루를 경험하듯이 여러분 인생의 황홀한 날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한번 경험해 보세요. 잘못될 일 없다. 그렇게 경계, 우리가 알고 있던 내 융합진동이라고 느꼈던 이 세상의 경계라고 생각했던 그 한계의 벽에 어느 순간 확 밀고 나가버리면요, 그 바깥에 절벽이 있고 벼랑 끝에서 나는 요단강에 뛰어들면 죽을 것 같죠. 내가 이때까지 이 선은 절대 넘으면 안 됐다라고 생각했던 그 한계를 확 넘는 순간 내가 이게 꿈이었네 라고 느껴지는 또 다른 현실을 딱 우리가 맛볼 수 있어요. 그게 유명한 영화 13층이라는 영화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13층이라는 그 헐리우드 영화 중에 유명한 영화가 있죠. 그 영화는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 그걸 만든 프로그래머와 그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에게 주는 힌트로서 세상의 끝까지 가보라고, 세상의 끝에 가서 경계막이 있으면 그걸 그냥 망설이지 말고 치고 나가보면 그 끝에 있는 네 현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네가 누군지 알 수 있을 거라고, 그 현실을 네가 이게 현실의 끝이야 라고 생각해. 그 한계, 네가 이때까지 도저히 이거는 넘어서면 안 되라고 했던 그 장애, 그 강력한 장벽 같은 그 벽, 이거 넘어서면 나 죽는다고 생각했던 그 두려움, 그거 그냥 치고 나가보면 그 끝에 이거 아무것도 없었네, 이거 뭐였지 하는 허상을 볼 수 있어요. 나라는 한계의 끝을 넘을 수 있다고. 그게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첨벙첨벙 들어가는 순간 강이 갈라져 버린다니까. 세상의 절벽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치고 나가보면 나가는 그 순간 다른 세상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임계융합 진동이 한 단계 넘어서는 그 한계를 극복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을 지금 저는 어떻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냐면, 일상생활 살 때 저처럼 유체이탈을 경험하고 꿈인지 생신지 왔다 갔다 할 만한 그런 황홀한 그 순간을 경험해보는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보라는 거예요. 유명 배우를 만나고 뭔가 내가 이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황홀한 뭔가를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내 일상생활, 평범한 내 일상생활 속에서 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리고 내 정신이 비몽사몽간에 헤매는 것처럼 내 정신의 에너지를 온전히 에너지에 맡긴다 생각하고 어떤 것도 통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연 에너지에 맡기는 그 순간, 그 무엇도 자연스럽고 그 무엇도 잘못된 거 없으며 그 무엇도 완벽한 자연으로서의 내 에너지가 발동되는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했던 행동이, 제가 막 그 친구 앞에서 별별 실수를 다 했을 수 있어요. 오만 얘기 다 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완벽하다. 그 무엇을 했어도 완전하다. 왜? 그게 나니까. 그대로가 나니까.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말을 했어도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 왜? 꿈이니까. 꿈속에서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 꿈이 하나도 잊혀지지 않고 너무나 생생하다. 그게 호접지몽이다. 그 추억을 선물해 준 내 친구 신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친구에게 이 영상을 내가 기억하고 있고 너무나도 행복했다라는 고백으로 이 영상을 바칩니다. 잘 봤지? 좀 부끄럽긴 한데, 나중에 만나면 어떨는지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늘 내 영상을 보고 있다고 하고 또 실제로 그러니까 이 영상 보고 한 번 더 우리의 추억이, 아름다웠던 추억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포근하게 느껴지기를 내가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내가 말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이 영상을 또 같이 보고 있는 모든 우리 시청자분들, 나중에 이 친구를 제가 정식으로 소개할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 친구가 스스로 세상에 나와서 우리 세상 속에서 자기의 정체가 스스로 자기가 빛을 내면서 나오기를 원할 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퀴즈, 블라인드 퀴즈처럼 야 찾아내자, 누구야, 우리 멤버 중에 누구야 하고 찾아내는 운동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더 뜨거워져서 우리의 모임이 정말 폭발적으로 더 막 열기로
흥분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고, 그러면서 그 재미에 또 하나의 재미가 있는, 그래서 맨날 채팅하러 막 라이브 할 때 들어왔을 때 보면 야 들어왔어? 누구야? 하고 궁금해하면서도 저와의 대화가 좀 더 폭넓어지고 재밌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순간 어느 순간 여러분 누가 먼저 찾아내면 서로 막 알아내고 막 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될 때는 또 자연스럽게 되는 대로 어떤 에너지로 어떻게 흘러가든 그거는 그 앞으로의 기대에 맡겨놓고 오늘 영상을 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체이탈과 호접지몽을 경험을 일상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해보세요. 그럼 내 에너지 맛보시면서 신호로 각성하시고 1레벨, 2레벨 점점 높아지다 보면 온 세상을 자빠져도 지구를 안았다라고 하는 가슴으로 안게 되실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갑자기 이제 제가 떠오른 그 지금 생각인데요. 요 팔찌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요 팔찌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요 팔찌가 이제 그 아티팩트예요. 제 아티팩트인데, 요 팔찌를 보시면 이 그 맹수 사나운 그 수호령이, 제가 특정 지은 그 동물의 이름을 굳이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수호령 2개 그 맹수가 고리를 물고 이렇게 팔찌로 딱 그 돼 있죠. 이 팔찌를 저는 제가 제 아티팩트로 착용을 했어요. 제 아티팩트로, 왜냐하면 에너지 진동이 와서 이 팔찌를 어느 순간 내 손에 이제 쥐게 됐는데, 물론 뭐 정당한 값을 치르고 이제 한 거죠. 근데 이 팔찌의 의미가 제가 아티팩트에 제 그 에너지, 저의 염을 불어넣기를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이 에너지를 여기다 넣었냐면, 모든 우한, 걱정거리, 힘들게 만드는 모든 그 우한거리들을 막아내주는 수호 팔찌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건강을 해치는 질병들을 다 물리치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애군과 나의 모든 그 안 좋은 건강을 해치는 나쁜 균과 그런 것들을 다 막아내주는 그런 수호령 같은 팔찌다, 이게. 뭐 만들어내려면 얼마든지 뭐 만들어낼 수 있겠죠. 하지만 제 의념이 들어간 그 팔찌는 이거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거를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 감독 너 장사하려고 그러니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느 분께 갑자기 드리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제게 왔어요. 이것을 어떤 분께 드리고 싶어요. 제 구독자 누구에게든 한 분이 되겠죠. 근데 그분은 현재 본인이 아프든 누가 아프든 간절한 믿음으로 이걸 받으면 100% 낫겠다라는 그 확신이 드는 분이 지금 이 순간 있을 거예요. 이거 받는 순간 무조건 100% 낫는다. 이거는 모든 질병을 얘들이 딱 다 물리치고 끄지라 하고 막아내 줄 수 있는, 내 모든 애군을, 내 모든 안 좋은 우한거리들을 다 원천봉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팔찌로서 이걸 받는 순간 나에게는 건강도 그렇지만 나의 모든 하는 일 속에서, 관계 속에서 모든 나쁜 것들을 다 막아내주는 그런 수호령을 내가 내 마음을 담아서, 내 의념을 담아서, 그 다시 말하면 마법사들이 여기다가 자기 그걸 불어넣잖아요, 마법을. 그것처럼 제가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분께 드리고 싶어요. 근데 누군지 아직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에너지가 얘기를 해요. 이걸 받는 순간 소포로 이제 갈 수 있겠죠. 이걸 받는 순간 그 받는 분에게 모든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일들이 이제부터는 이걸 통해서 느끼게 할 수 있다, 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서 요 영상의 댓글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기 개인 신상 절대 남기지 마시고요. 사연을 남겨봐 주세요. 이 팔찌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어떤 그 사연과 그 강력한 에너지가 느껴질 수 있는 댓글이 제게 이렇게 진동으로 오면 그 한 분에게 제가 카톡으로 보내지 마시고요.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한 분을 제가 그 딱 에너지가 딱 제게 연결된 느낌이 온 한 분에게 그것은 어떤 거든 관계없겠죠. 근데 여기에 담긴 의념은 그거예요. 내게 오려고 하는 온갖 두려움과 내 그 애군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온갖 안 좋은 기운들과 그런 그 병원균 같은 그런 온갖 안 좋은 그런 그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것들 뭐든 간에 막아내주는 수호령 같은 팔찌를 받으면 확 달라질 것, 눈앞에 확 바뀐다. 받는 순간 에너지가 확 내 온 세포가 다 달라진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그 강력한 확신이 오는 분은 댓글로 이렇게 쭉 그 사연을 남겨주시면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분에게 댓글로 딱 또 남길게요. 그분 한 분만. 그러면 그분이 PU 번호 몇 번 뭐 이렇게 쪽에서 남겨주시면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제게 카톡 좀 주세요 하고 남겨드리면 제 카톡으로 주소와 그 받으실 연락처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분께는 소중하게 포장을 해서 요것을 선물로 돈 안 받고 선물로 그냥 제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이걸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이걸 이제 처음에는 그런 뜻으로 내게 에너지가 왔기 때문에 내가 이걸 찼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의념을 불어넣어서 내 아티팩트로 이걸 착용하고 늘 지닐 마음이었었는데 저는 이미 이제 레벨이 조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 어떤 아티팩트에도 의념을 불어넣으면 마법의 그런 물질 같은 그런 그 물질을 제 의념을 담아낼 수 있는 제게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캘리를 하나를 쓰더라도 제가 글을 쓰고 제 그 유전자를 묻혀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그분들이 실제로 그런 에너지를 받을 거라는 나와 하나가 에너지가 합쳐질 거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창조해낼 수 있거든요. 이런 물질들을. 그래서 저는 내가 이걸 하나를 갖고 있으나 100개를 갖고 있으나 내게 느껴지는 에너지는 똑같아요. 물론 이제 더 그 상승되는 거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또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제 에너지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제 친구분들 중에서 이게 진짜 필요한 분이 한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선물로 드릴게요. 이것은 뭐 후원금을 많이 보내주신다고 제가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평소에 뭐 댓글 많이 남긴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그 에너지 오는 대로 한 분 탁 그냥 느낌이 오면 한 분 드릴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물론 이런 것들은 간혹가다 한 번씩 더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이런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싶을 때 그 에너지를 또 이렇게 전달해 드리니까 그때는 또 그때대로 하고 지금은 요걸 한 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소중한 에너지 받으실 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그분께 제가 사랑을 담아 지금도 막 이렇게 제 모든 유전자 막 섞어가지고 에너지 담고 막 기운도 확 담고 해서 소중하게 해서 드릴게요. 이거 받고 싶으면 너무 많으실 수도 있는데 이러다 보면 조금씩 하나씩 더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한 분. 이분이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삶 속에서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예수의 옷자락을 예수도 모르게 몰래 만졌던 그 혈우증 환자, 그 여인이 기적처럼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았던 기적처럼 이 팔찌만 받으면 100% 확신이 드는 분에게 이게 유용하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호접지몽을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마음껏 여러분들이 신으로서 거침없이 살아내는 그런 삶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오늘 영상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허락도 없이 이 영상을 막 이렇게 그 경험을
얘기해도 이해해 준 내 친구 신에게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면서 하지만 이름도 안 밝히고 안 했기 때문에 저작권이나 뭐 이런 거 초상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내 친구는 다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마음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경험을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을 그 친구의 마음까지 담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신으로서 거침없이 살아보십니다. 감사합니다. 짠!